스님 토토 적중 내역입니다. 12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시타르트 대 비텟에 시작하겠습니다. 시타르트는 직전 경기에서 헤렌벤에 완패했다. 휴식기 이후 첫 경기였는데 원정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도 이번 시즌 내내 홈에서는 확실하게 승점을 따내고 있다. 직전 홈 경기에서는 할릴로비치와 시에르후이스 등 4명의 선수가 골맛을 보는 등 대량 득점에 성공하기도 했다. 에레디비지에서 매년 선수 이동이 가장 많은 팀임에도 경기력 기복이 크지 않다. 비텟에는 아약스에 패하며 퇴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부진한 아약스 상대로 내심 선전을 기대하고 나선 경기였는데 다시 한번 수비가 무너지며 5실점했다. 그로 인해 최근 5경기에서 4차례나 3실점하며 4패를 당했다. 이름값으로는 7위 이내의 성적을 내야 하는데 더 이상은 그런 기대치가 사라졌다. 위트레흐트와 헤렌벤이 반등한 것과 달리 강등권 탈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시타르트의 승리를 본다. 비텟에는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던 다른 팀들의 반등과 달리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밀리언은 이 선에서 위력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고 수비 라인은 상대의 침투에 무너지고 있다. 할릴로비치와 코르도바가 공격 작업을 이끌 것이고 시에르후이스의 안정적인 마무리가 있을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발베이크 대 엑셀시오를 시작하겠습니다. 발베이크는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난적 주볼레를 원정에서 제압했다. 야신과 중원에 나선 로케사가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면서도 골을 터뜨리는 등 맹활약했다. 폴랜담전 승리 이후 상위권 팀을 연달아 만나며 패했었는데 하위권 탈출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특히 메이어스와 클레오니스 등 돌파가 좋은 측면 선수들이 활발하게 공격에 가담하며 기회를 만든 점이 달라진 모습이었다. 엑셀시오르는 이번 시즌 에레디비지에서 출발이 가장 좋았던 팀이었다. 그러나 시즌이 지날수록 주춤하는 모습이다. 페럭과 람프로, 아그라피오티스 등 최전방 공격수들은 안정적인 마무리를 보여주지만 수비가 무너졌다. 줄리안 바스의 중원 존재감이 사라지며 수비 라인이 매 경기 고전하고 있다. 발베이크의 승리를 본다. 페에노르트와 고어헤드 등 5위권 팀을 만나 고전하기도 했지만 이 경기는 좋은 흐름에서 맞이하는 일정이다. 메이어스와 클레오니스가 경기 내내 상대 측면 수비를 돌파로 이겨내며 최전방으로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고 크라모와 스테파노비치가 해결할 발베이크가 승리하고 엑셀시오르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 금일 A 밀란 대 프로시노네 시작하겠습니다. 밀란은 지난 라운드에서 에르난데스의 결승골로 피오렌티나를 잡고 3위를 유지했다. 내심 기세를 이어 승리하려던 도르트문트와의 챔스 경기를 패하긴 했지만 홈 3연전 일정이기에 그리 큰 피로는 느끼지 않을 것이다. 지루가 리그 징계로 빠지긴 하지만 유비치와 추크헤제 등 공백을 메울 선수들이 있고 플리시치와 트라우레가 이 선에 나올 수 있다. 프로시노네는 확실한 홈 경기력을 앞세워 승격 첫 시즌 중위권을 지켜내고 있다. 휴식기 이후 재개된 경기에서는 제노아에 승리했고 엠폴리 등 순위 경쟁팀들도 모두 잡아냈다.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는 소울레가 기회를 골로 잘 연결했고 브라비아와 헤이니에르 등의 3선 지원도 있었다. 단, 기대를 모은 체디라는 다소 부진하다. 밀란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도르트문트와의 경기가 있었고 지루가 나서지 못하는 점도 아쉽지만 프로시논의 상대로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크루니치와 아들리, 레인더스 등의 막강 중원이 경기에 주도권을 줄 수 있고 플리시치는 상대 수비를 넘어설 수 있는 확실한 옵션이 금일 뉴캐슬 대 메뉴 시작하겠습니다. 뉴캐슬은 휴식기 이전 두 경기에서 도르트문트와 본머스 등에 패하며 주춤했다. 그러나 A매치가 끝나고 재개된 리그와 챔스에서 첼시와 파리 생제르맹 등 쉽지 않은 팀들을 만나 1승 1무를 기록했다. 리그에서는 첼시를 완파했고 챔스에서는 16강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이어갔다. 부상과 징계 등으로 빠진 선수들이 있지만 고든과 이삭이 최전방에서 잘해주고 있고 알미론의 위력도 여전하다. 메뉴는 푸스카스상을 맡아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가르나초의 원더골을 앞세워 지난 라운드에서 에버튼을 제압했다. 모처럼 팬들의 기대에 걸맞는 경기력이 나왔는데 마샬이 1골 1도움을 기록했고 래시포드도 골맛을 봤다. 워낙 팀 내 부상자가 많기에 마이누가 중원에 나설 정도였는데 맥토미니와 암라바 등 베테랑들이 역할을 했다. 접전을 본다. 메뉴는 파리 원정을 다녀온 뉴캐슬보다 휴식일이 하루 더 짧았다.
부상에서 돌아온 회룬이 나설 수 있지만 난적 상대로 무리하게 경기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맥토미니와 암라바 등 중앙 미드필더진이 배포와 간격을 최대한 좁힐 메뉴가 수비로 승점 한 점을 가져갈 것. 금일 오사수나 대 레알 소시에다드 시작하겠습니다. 오사수나는 지난 원정 경기에서 비아레알에 패하며 중하위권으로 추락했다. 공격적으로 나선 상대의 화력을 감당하지 못한 경기였다. 그래도 한 경기 패배로 그들의 수비력을 폄하하긴 어렵다. 가르시아와 카테나의 센터백 조합과 함께 모이카가 측면을 책임질 수 있다. 이 경기는 홈이고 상대가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기에 고메즈와 페나 등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다. 소시에다드는 주중에 챔스 일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한 상태였고 홈이었기에 어느 정도 여유로운 선수 기용을 하며 이번 원정을 준비했다. 모하메드와 사디크, 쿠보 등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도 눈에 띄고 주비멘디와 메리노 등 중원도 안정적이다. 접전을 본다. 소시에다드가 전력 상으로 나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기는 오사수나 가자라는 홈경기 일정이다. 또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하더라도 3일간 이 경기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오사수나가 크로아티아 국대 공격수인 부디미르를 앞세워 공격을 주도할 수도 있겠지만 메리노의 안정적인 중원 지원이 있을 소시에다드가 패하진 않을 것이다. 금일 헤라클레스 대 스파르타 로테르담 시작하겠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휴식기 이후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최근 무패를 기록 중이던 알메러시티를 원정에서 만났는데 폭발적인 화력을 자랑하며 대승을 거뒀다. 선발 스트라이커로 출전한 모하메드 상코가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교체로 투입된 난키시의 골도 있었다. 이 경기는 홈이기에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며 연승을 노린다. 스파르타는 지난 라운드에서 위트레흐트에 패했다. 잘하는 홈경기에서 전체적인 주도권을 잡았는데 아우리센의 골이 나오지 않았다. 페르스에런이 부상으로 빠진 경기였기에 메티뉴가 중원에서 공격 작업을 이끌었지만 다소 아쉬웠다. 그래도 키톨라노와 대 구즈만 등 시즌 내내 팀을 지탱하는 투볼란치는 안정적이었다. 접전을 본다. 지난 라운드 대승에 기세를 이어가길 원하는 홈팀이 공격적으로 상대 수비를 넘어서려 할 것이다. 상코 외에도 시즌 내내 에이스 역할을 한 한손등 홈팀은 공격을 마무리할 선수들이 있다. 그래도 키톨라노와 대 구즈만 등 점유율 경합은 물론 수비 라인 보호도 되는 스파르타 로테르담이 쉽게 공간을 주지 않고 경기를 마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